안녕하세요. 화상관제인 홍익표현사입니다. 민사집행법 판례를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한번 상식도 넓히는 차원에서 한번 꾸준하게 같이 한번 공부해 보시죠. 대법원 2022년 4월 28일 선고 2020-2999955 우선변제 청구권을 갖는 임금 및 퇴직금 채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는 경우 배당 요구 자격에 관한 소명 자료의 보완이 허용되는 기간. 우리가 통상적으로 임금 및 퇴직금은 이제 우선 변제권이 있다고 합니다. 경매나 파산에서도 마찬가지요. 파산에서는 재단 채권이라고 하죠. 자, 그럼 그 배당 요구 자격에 관한 소명 자료의 보완 요구가 되는 기간이 어디? 보완이 허용되는 기간 보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배당 요구 종기 시까지 하면은 너무 이르죠. 그래서 이제 이건 좀 기간을 넓혀준 겁니다. 판결 요지를 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우선변제 청구권을 갖는 임금 및 퇴직금 채권자는 그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을 붙인 배당 요구서에 의하여 배당 요구를 해야 합니다. 다만 민사집행 절차의 안정성과 근로자의 임금 채권 보호를 감안하여 위 채권자가 배당 요구 종기까지 이와 같은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이를 보완하였다면 우선 배당받을 수 있다. 원래 배당 요구 종기까지 하면 너무 빠르죠. 엄격하게 배당 요구 종기까지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근로자들은 이제 뭐 형사 고소도 하고 그 다음에 노동부에다가도 고소하고 여러 시간이 걸리니까 좀 뒤로 배당표 확정 시까지 봐준 거죠. 이 배당 요구 종기와 배당표 확정까지는 한 6개월 이상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경매에 따라서 1년 이상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분석. 배당 요구는 채권, 이자, 비용, 그 밖에 부대 채권을 포함한다. 보통 임금 채권에서는 지연이자 20%가 문제가 되죠. 배당 요구는 채권의 원인과 액수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는데 그 배당 요구서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사본, 그 밖에 배당 요구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을 붙여야 한다. 민사집행규칙 48조입니다. 피고, 근저당권자의 신청으로 사용자 소유 부동산 등의 임의 경매 절차가 개시되자 퇴직근로자인 원고들이 배당 요구 종기까지 체불임금 및 퇴직금 채권에 관한 배당 요구서를 경매법원에 제출하면서 체불임금 확인서 등 자격 소명 자료는 배당 요구 종기 이후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배당 요구서는 배당 요구 종기까지는 체불임금 및 퇴직금 채권에 관한 배당 요구서를 경매법원에 제출했는데 체불임금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하려면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조사한 다음에 확인을 해줘야 되죠. 그럼 그 체불임금이 이제 채권이니까 그거는 이제 좀 뒤에다가 제출한 거죠. 언제까지? 배당 요구 종기 이후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혹시 하자가 아니냐 아니면 하자가 치유된 거냐가 문제가 됐습니다. 근로자 임금 채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하자가 치유됐다고 봤죠. 즉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은 사용자의 총 재산에 대하여 질권 저당권 및 담보권에 따라 담보되지 않는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고 최우선 변제권이 있습니다. 그중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도록 최우선 변제권이 이거죠. 이 최우선 변제권이죠. 3개월 임금, 최종 3년 퇴직금. 일반적인 임금 및 퇴직금은 일단 담보권보다 우선은 됩니다. 그중 특히 최종 3개월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다른 담보권에 따라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걸 최우선 변제권이라고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공익적 요청에 따른 것이죠. 2009-53017 대법원 판례입니다. 배당 요구의 하자, 보완, 치유에 관한 선례 중에는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 보완되어야 한다고 보는 선례가 있었습니다. 집행력 있는 정본 미제출이 배당 요구에 관한 대판 2012-96045 가압류 결정 후 집행전 배당 요구에 관한 대판 2003-27696과 배당표 확정 시까지 보는 선례,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미천부의 배당 요구에 관한 대판 2007다. 그 다음에 임금채권의 배당 요구에 관한 이런 두 가지 선례가 있었습니다. 대판 2002-52312 비교 선례는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권인 임금채권자가 경매 절차 개시 전에 경매 목적 부동산을 가압류한 경우에는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 우선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지 않더라도 배당표 확정 전까지 그 가압류의 청구채권이 우선변제에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며 우선배당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대상 판결 사안은 비교 선례와 달리 우선변제권인 임금채권자가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가압류를 한 적이 없었어요. 이거는
대상 판결은 최우선 변제권이 있는 임금 퇴직금 채권자가 거짓으로 배당 요구하는 경우는 드물고 배당 요구의 자격에 대한 소명 자료를 확보하는데 현실적으로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근로감독관의 확인서가 있어야 되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를 하면서 배당 요구 자격에 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배당표 확정 시까지 보완하였다면 배당 요구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봐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높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결국 근로자 임금 및 퇴직금을 아주 두텁게 보호하는 최근의 대법원 판례와 경영을 같이 하는 겁니다. 2014년도 대법원 판례에서도 근로자가 법인 파산했습니다. 임금 채권에 대해서 이제 우선 변제권이 있는데 파산관제인이 이 재단 채권은 수시로 변제해야 되는데 좀 늦게 변제를 한 거죠. 이자 왜냐면 이제 환가에 신경을 써야 되니까 딱딱 그때에 맞춰서 이자 계산해서 배당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세금도 조사해야지, 지방세도 조사해야지, 4대 보험도 조사해야지. 근로자 임금도 일단 조사해서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난 다음에 이제 안분 비례하려고 했었겠죠. 그렇지만 이게 한 1년, 2년 가다 보니까 그 임금에 대한 이자는 20%입니다. 지연이자가. 그럼 상당수의 어떤 금액이 늘어나니까 이게 그냥 과연 재단 채권이냐 아니면 파산 채권이냐가 논의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재단 채권이다 그러면 어느 조항에 근거해서 재단 채권이냐. 결국은 대법원은 이 지연 손해금도 재단 채권이다. 그리고 그건 파산 관제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다. 따라서 파산 관제인이 꾸물거리지 말아라. 약간 좀 현실과는 어긋나지만 하여튼 그런 두텁게 보호를 해주는 그 유명한 2014년도 전원합의체 판례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비록 파산과는 관련 없지만 일반 경매에서 일단 배당 요구서는 빨리 내라. 배당 요구까지는 우리가 임금을 못 받았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홍길동 대략 임금을 지금 몇 달치 몇 년치를 못 받았습니다. 퇴직금을 못 받았습니다. 해서 정확한 건 아니지만 일단 임금하고 퇴직금 채권, 우선 변제권이 있다는 채권임을 내고 그 다음에 그 정확한 임금, 체불임금과 퇴직금은 근로감독관이 이제 확인서를 써주죠. 체불임금 확인서. 체불임금 확인서를 체불퇴직금 확인서를 근로감독관이 써줍니다. 근데 그거는 형사고소에 준해서 또 그 다음에 근로감독관도 주장만으로 안 되죠. 대충 통장도 까보고 그 다음에 그 사용주 사장도 불러서 대지신문도 하고 어느 정도 이게 딱 맞다. 양자가 일치하는 영역이 딱 있으면은 쉽게 인정해주죠. 근데 서로 막 첨예해. 근로자는 3천만 원 체납돼 있다 그러고 근로사장은 나 2천까지는 1,000 줬다. 그러니까 2천은 인정한다. 1,000만 원 차이가 나죠. 그러면 그거는 그냥 근로자의 말만 믿고 확인해 줄 수는 없죠. 통장, 급여 통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사용자의 어떤 영업 장부라든가 이런 걸 세밀하게 봐서 이제 해주죠. 기본적으로는 근로자가 통장에 들어오다가 스톱됐으면 못 받은 걸로 봐야죠. 따로 이렇게 주지 않느나. 그래서 이거는 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한 판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